반갑습니다.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의 평온을 채워가는 공간, 지혜의 서재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동창회나 모임에 나갔을 때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다들 비슷하게 나이를 먹었고, 입고 있는 옷이나 가방도 비슷해 보이는데, 유독 눈길이 가고 귀티가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비싼 외제차를 타고 내리지 않아도,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지 않아도, 그 사람 주변에는 왠지 모를 우아함과 범접할 수 없는 품위가 감돕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막연히 집안이 좋나 보다, 혹은 돈이 아주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귀티의 정체는 통장의 잔고나 옷의 상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몸에 익혀온 아주 사소한 습관들, 그리고 그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진 그 사람만의 고유한 분위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외모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늘어가는 주름과 굽어가는 허리를 보며 세월이 야속하다고만 하죠.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청춘의 팽팽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익은 와인이 시간이 갈수록 깊은 향을 내듯 사람의 품격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영상에서 사람의 얼굴에 쓰인 원망의 흔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원망의 흔적을 지워낸 자리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는 초라하게 늙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이 들수록 귀해 보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혜의 서재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법, 즉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흐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절을 지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내면의 빛을 밖으로 끌어내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게 만드는 강력한 인생의 무기입니다. 지금 거울 속에 내가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인다면, 혹은 남들에게 더 존중받는 어른으로 남고 싶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비싼 보석보다 더 빛나는 나만의 품격을 갖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혜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에 참 좋은 사람이다, 혹은 어딘가 모르게 귀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유식한 말을 늘어놓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귀티가 흐르는 사람들은 말의 양보다 말의 무게를 소중히 여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외로워서, 혹은 내가 이만큼 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내 자랑을 늘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입을 열어 나를 과시하는 순간 내 안에 머물러 있던 품격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집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정제된 언어와 적절한 침묵입니다. 그들은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귀해 보이는 사람은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 뒤 마지막에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며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은퇴 후에도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모임에 가든 본인의 업적이나 과거 화려했던 시절을 절대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며 "그랬군요. 참 애쓰셨네요" 라는 짧은 맞장구로 상대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집니다. 사람들은 그분과 대화하고 나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귀티나는 사람들의 강력한 힘입니다. 남을 높임으로써 자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는 지혜 말입니다. 또한 귀티가 흐르는 사람들은 절대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자식 걱정에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한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과 불만을 아무에게나 쏟아내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내 얼굴을 그늘지게 하고
듣는 사람의 기운까지 뺏어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은 스스로 갈무리하고 타인에게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말만을 건넵니다. 이것은 참을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배려하는 어른의 책임감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말투에서의 품격은 속도에서도 나타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말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대의 질문에 곧바로 답하기보다 1초에서 2초 정도 잠시 멈추어 생각을 정리한 뒤 입을 뗍니다. 이 사소한 멈춤, 이 대화의 격을 결정합니다. 성급하게 내뱉은 말은 실수를 낳고 가벼워 보이기 쉽지만 한 번 걸러져 나오는 말은 신중함과 여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짧은 여백이 바로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주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이야기의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고 상대의 이야기를 70% 이상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평소보다 조금만 더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발음해 보십시오. 말은 마음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내면이 평온하고 단단한 사람은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그 울림이 멀리 퍼져나갑니다. 비싼 보석으로 목을 장식하는 것보다 따뜻하고 품격 있는 말. 한마디로 내 입술을 단장하는 것이 훨씬 더 우아한 일입니다. 귀티는 화려한 수식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침묵과 진심이 담긴 경청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말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이미지는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투라는 무형의 옷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과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라는 유형의 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보았을 때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은데도 왠지 모를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곧게 펴진 허리와 어깨, 즉 바른 자세에서 나오는 당당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중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어깨가 굽고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기 쉽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은 탓이겠지요. 하지만 귀티가 흐르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척추를 바로 세웁니다.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은 단순히 키가 커 보이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여전히 내 삶을 당당하게 마주하고 있다 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의 증거입니다. 꼿꼿한 자세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은 주변의 공기를 정돈시키고 타인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또한 귀티의 핵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청결함에 있습니다. 비싼 옷을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옷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갈하느냐입니다. 소매의 끝이 해지지 않았는지, 단추가 헐겁지는 않은지, 옷에 구김은 없는지 살피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손톱을 정갈하게 깎고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며 입가와 눈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소한 습관이 모여 그 사람의 격을 만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에서 나는 향기입니다. 괜히 나이가 들면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들 걱정하시지요.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들에게서는 늘 은은하고 상쾌한 향이 납니다. 그것은 비싼 향수를 뿌려서가 아닙니다. 매일 몸을 정결히 씻고 자주 옷을 갈아입으며 자신이 머무는 방을 환기하는 부지런함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청결은 신성함 다음 가는 미덕이다라는 말처럼 깨끗한 몸가짐은 나를 만나는 상대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자 나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이러한 정갈함은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귀티나는 사람의 집을 방문해보면 대궐 같은 평수는 아닐지라도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고 공기가 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수선하게 쌓인 물건들은 우리의 정신을 분산시키고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정돈하는 것은 곧 내 마음을 정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물건이라도 깨끗이 닦아 소중히 다루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깊은 태도가 묻어납니다. 한 번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지만 늘 귀부인 같은 분위기를 풍기던 할머니 한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옷은 10년도 더 된 낡은 면 셔츠였지만
늘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고 구두 코는 항상 반짝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대접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며 허리를 굽히고 지저분하게 있으면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법이지. 이 말씀이야말로 귀티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당겨 보십시오. 그리고 외출하기 전 거울을 보며 내 차림새에 소홀한 곳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피십시오.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성스럽게 다린 셔츠 한 장, 깨끗하게 닦인 구두. 한 켤레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외면의 정갈함은 결국 내면의 단단함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귀티의 가장 깊은 곳, 즉,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밖으로 배어나오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리 말투를 가다듬고 비싼 옷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도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에 서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의 세 번째 비밀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풍요로움과 그곳에서 피어나는 여유로운 미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조급함이나 결핍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 보이거나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눈을 번뜩이는 모습은 사람을 참으로 가볍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반면 귀티가 흐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파도가 쳐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그들의 얼굴에 은은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 여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귀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잣대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자식 자랑을 하든 이웃이 땅을 사서 부자가 되었든 그들은 진심으로 축하해줄지언정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히 귀하다라는 단단한 자존감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에 굳이 남을 깎아내려 나를 높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에서 해방된 마음은 얼굴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인상을 만듭니다. 또한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어른의 품격은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를 비하하며 분노를 쏟아내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기품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화가 날 때일수록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는 그 고요한 힘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여유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품위의 원천입니다. 여기에 귀티의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너그러움입니다. 작은 실수나 손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허허 웃어넘길 줄 아는 마음 말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웃으며 말하는 노신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귀함을 느낍니다. 이 너그러움은 돈이 많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부족함을 내 품으로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귀티의 완성은 미소에 있습니다. 비웃음이나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라 세상을 관조하며 짓는 인자한 미소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지은 표정대로 얼굴 근육이 자리를 잡는다고 말씀드렸지요. 평생을 남을 돕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여유를 잃지 않으려 노력한 사람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인자한 미소가 새겨집니다. 그 미소는 어떤 성형수술로도 만들 수 없는 그 사람의 인생이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급함이 밀려올 때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귀한 사람이다. 내 마음이 평온의 호수가 될 때 여러분의 눈빛은 맑아지고 표정은 온화해질 것입니다. 보석은 빛을 반사할 뿐이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귀티의 진짜 정체입니다. 말투를 바꾸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은 결국 이 내면의 평온을 담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그릇에 너그러움과 여유라는 귀한 음식을 채워 넣으십시오. 여러분이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따뜻함을 느끼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받는 어른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흐르는 사람들의 3가지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말투였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침묵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은은한 품격이 배어나옵니다. 두 번째는 몸가짐과 공간이었습니다. 곧게 편 허리와 정갈한 옷차림,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곳을 맑게 가꾸는 부지런함이 그 사람의 격을 완성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내면의 풍요였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과 타인을 향한 너그러운 미소가 비싼 보석보다 더 밝게 우리를 비춥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티는 타고난 집안이나 막대한 부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지만 진정한 의미의 품격은 누구나 마음먹기에 따라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습관의 산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드는 것을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처럼 쓸쓸하고 허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에게 나이 들미란 떫은 감이 단단한 홍시가 되어가듯 거친 원석이 깎여 찬란한 보석이 되어가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이 자연의 선물이라면 노년의 품격은 내가 스스로 일구어낸 인생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 속의 그 얼굴은 여러분이 살아온 수십 년 세월의 기록지입니다. 그곳의 원망과 조급함의 주름을 더 깊게 새길 것인지, 아니면 여유와 품격의 빛을 채울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은 무서운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가 오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오늘 바로 세운 허리, 그리고 내가 오늘 지은 인자한 미소 하나가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은 비로소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기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에 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귀한 역사이며 그 역사를 품격 있게 마무리할 권리가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지혜의 서재에서 나눈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거울을 볼 때마다 참 멋지게 늙어가고 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찬란한 완성의 시기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품격을 높이는데 작은 씨앗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모여 이 서재는 더욱 깊고 맑은 지혜의 향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인생의 지혜와 경험담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귀티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혹은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소통해 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지혜의 서재는 여러분의 우아하고 단단한 인생 후반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밤 평온한 마음으로 깊은 잠 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